예, 10시 14분 5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500이 꽤 멀어 보였는데 또 뭐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지수를 금방 끌어올립니다. 2,519까지 올라와 있고요. 오늘 10시의 시황에서는 하이투자증권 이상원 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에 시장에서 꽤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주주 행동주의, 예. 그에 따른 영향들, 이 자료를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쓰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주주 행동주의의 또 긍정적인 면과 또 단점도 있다 그러셨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래서 뭐 어떤 사실 기업에 기회가 있냐 이게 관심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좀 쉽게 설명해 주시고요. 최근에 뭐 SM 또 지금 불거진 DB하이텍 여러 주주 행동주의 이슈가 있는데 이게 최근에 이렇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나 환경이 좀 있습니까? 과거와 달리? 그 주주 행동주의는 지금 뭐 이슈가 된 게 아니라 그 전에 뭐 2007년도에 뭐 세리 펀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슈가 됐고 뭐 2013년, 14년, 뭐 2018년 이렇게 했는데 그 지속성이 없이 한번 불거졌다가 좀 꺼지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와서 좀 지속성이 있는 게 뭐냐면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체는 항상 좀 저평가됐다. 펀더멘탈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이 좀 저평가됐다. 항상 요인들이 있는데 항상 우리가 이제 통하는 요인들이 코리안 디스카운트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미치는 영향들이 아주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미치는 영향이 지배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배구조가 취약한데 왜 취약하냐? 그 주요 지배주주들이 결론적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소액주주들은 그거를 견제하는 장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사의 경영이 주요 지배주주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 그런 지배구조의 취약성 때문에 여러 가지 코리안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는데 그 코리안 디스카운트 요인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배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 본다고 치면은 지금 주주총회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주주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가 뭐 개선이 되라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도 워낙 많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주주총회 숫자도 많을 뿐더러 대부분의 경영에 대해서는 이사에 이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있고 이제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 그렇게 표시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견제 수단으로서 소액 주주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법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지 않게 되면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데, 최근 들어와서 주주 행동주의가 그런 취약한 기업 지배 구조를 좀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주주 제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먹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먹혀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속성 측면에서 본다고 치면은 주주 행동주의가 지배 구조를 시정시키는 또 대변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은 지속 가능하다고. 단기적으로 정기 주주총회 끝났으니까 이제 이슈화가 안 된다 그게 아니라 향후 계속 지배 구조가 우리나라에서 계속 개선될 때까지. 근데 물론 주주 행동주의도 좋게 말해서 주주 행동주의가 있고 또 나쁘게 말하는 또 주주 행동주의가 있는데 혹시 그 지배 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주주 행동주의 같은 경우는 대변인, 뭐 스피커 역할을 하면서 좀 지속 가능성이 있다. 근데 과거에 기업 사냥꾼처럼 이렇게 그죠 했던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미국에서는 70년대, 80년대 칼 아이칸 뭐 등등등 유명한 사람들이 그 주식 시장의 약점을 이용한 거죠. 이제 경영권으로 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다음에 경영권 뭐 필요 없이 팔고 나가는 거죠. 단기적으로. 근데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접근하시는 주주 행동주의도 있고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근본적으로 명분, 그러니까 지배 구조를 개선시켜서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개선시킨다는 그런 명분하에 주주 행동주의가 들어가면은 충분히 지금같이 호응도 얻을 뿐더러 또 지속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요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장기적인 수익을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변화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한국 할인 요인들이
우리 컨트리 리스크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예. 네. 근데 이제 지배구조에서 이런 쪽으로 모아지고 있고 정부에서 또 이제 지난번에 뭐 3% 이상이면 뭐 감사선이면 이런 제도도 좀 바뀌고 그죠?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분위기가 무르익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대주주 지분이 좀 약한 이 공격의 그 빌미가 있는 기업들이 대상이 되는 거겠죠? 그 대부분은 그 실적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는 기업들. 네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주가가 빠지는데 그 요인이 지배 구조가 별로 안 좋은지 아니면 실적이 잘 안 나올 수 있는데 안 네. 좋은지 아니면 자본 배분. 그러니까 배당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을 안 준다든지, 그러니까 뭐 가령 뭐 PBR이 낮은 기업들, 그다음에 부동산 많고 현금 많은데 배당을 많이 안 준다는 게 그렇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서 이제 50% 60% 지분이 있으면 암만 그 행동주의라도 그렇죠. 주주총회에서 판결할 때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분율이 좀 낮은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주주 같이 행동하면서 그렇게 자본 배분이 미약하다든지 네. 그런 부분들이 주로 공격 대상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업 가치가 좀 할인됐던 부분이 좀 다시 네. 원상복귀될 수 있는 정상화될 수 있는 요인들이 되겠죠. 소위 뭐 모르쇠 기업들이 지금도 있어요. 사실은 그죠? 기업은 좋은데 소통하지 않는 기업이 엄청 있는데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모르쇠인데 지분이 그렇게 두텁지 않으면 항상 시장에 이런 요구를 받게 돼 있다. 가장 최근 이슈로는 SM입니다. SM 인수전이 어쨌든 종결이 됐고요. 뭐 이후의 흐름들은 이제 지금 이 특사경 같은 데서 그 카카오가 SM 인수 이런 걸 이제 불공정 조사도 한다 그러지만 글쎄 뭐 판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또 하이브 주가가 오르면서 하이브가 승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SM만 보면 이제 온라인에서 주주행동주의가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례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이제 온라인이 또 들어갔어요. 어떻게 이 회사가 좋아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성공했는데 네. 지금은 저는 별로 성공 못했다고 생각을 온라인 해요. 입장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면, 명분과 명성 입장에서는 전혀 성공이 안 된 그런 건가요? 게임이었고 예. 이번에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그 이수만 전 총괄이 네. 그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라이트 기획인데 그렇죠. 예. 그 라이트 기획이 어찌됐든 그 여러 가지 기획을 하면서 네. 1년에 수백억씩 로열티를 받아오는 그런 형태가 있었는데 네. 이거는 그 SM이 돈 버는 거를 그러게요. 괜히 이제 이름만 옛날부터 했다고 그래서 돈이 나가는 거니까 딴주머니로 나가는 거죠. 그 예. 몇백억을 예를 들어서 SM이 안 주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몇백억씩 하면서 EPS가 증가되는 그런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물론 온라인 파트너스만 접근한 게 아니라 2019년부터 KB 자산운용도 네. 뭐 그런 것들이 접근했는데 결정적으로 했던 건 아까 이제 감사율 네네. 3%가 네. 있었는데 3%율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 달에 네. 상법이 바뀐 게 뭐냐면 예. 그전에는 이사를 뽑고 나서 그 이사 중에서 감사를 뽑았습니다. 선임했는데, 예. 그래서 3%율이 있었죠. 그전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사는 지배주주 관련해서 뽑고 네. 그 지분율대로 뽑으니까 네. 그리고 감사 뽑으냐만 하죠. 그렇죠.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감사위원 중에 한 명 이상은 무조건 먼저 뽑아라. 그러면서 이제 3% 룰이 적용되면서 작년 3월 달에 온라인 파트너스 쪽에서 이제 들어가게 됐죠. 감사 한 명이.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작년도 10월 달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SM 경영진이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발표했냐면 이제 라이크 기획과 끊겠다. 끊어서 이제부터는 그런 것들이 돈이 나가는 부분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SM 주가를 보시면은 이제 10월 달에 한 번 주가가 떴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잘 가고 뭐 여러 가지 하다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하이브도 들어오고 카카오도 들어오게 된 참전 계기가 뭐였냐면 넌나 없이 제3자 배정과 CB를 발표를 했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주주 가치를 희석하는 부분이거든요. 가격대가 낮게 가격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촉발이 돼서 이수만 전 총괄이 하이브한테 지분을 팔고 또 하이브가 공개 네.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또 SM이 공개 매수 촉발이 된 사건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이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행동주의가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경쟁이 붙으면서 주주 가치가 오히려 훼손되는 그런 훼손되는 현상이 부분에서 나타나버리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네. 얘기 안 하고
이제 카카오에서 이제 다 주주총회 열리면서 이제 온라인 파트너스 사람들 다 임명이 됐고 예. 이제 자기도 들어갔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 파트너스가 이제 명분상으로는 전혀 이제부터 그 SM 경영인으로서 하는 거지 네. 주주 행동주로서 예.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알겠습니다. 없을 거라고 그래서 네. 다른 사례는 모르겠지만은 SM에서는 처음에는 좋았지만은 네. 나중에는 거의 좀 명성을 금이 가는 네, 그런 네. 부분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런 내용은 우리가 딥사이트 시간에 충분히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그러면 이런 질문 드려볼 테니까 답변 가능하시면 하셔도 되고 또 부장님 섹터가 아니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SM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쨌든 많은 주주들이나 그죠? 소위 이제 관심을 여전히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SM이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주가가 급등락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러면 기업 가치가 좋아지고 지금 가격에서는 괜찮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제가 네. 엔터테인먼트 담당이 아니라서 아니시니까, 모르지만은 네네. 어쨌든 뭐 로드맵대로 가게 되면은 네. 이제 뭐 2024년에 얼마 이익 나겠다, 2025년도에 얼마 이익 겠다 그게 달성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어찌됐든 일단락이 됐고 뭐 경영권 이슈일 때 카카오가 경영을 하는데 카카오가 왜 인수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이제 그룹에서 잘 카카오 모르겠지만은 네네. 뭐 카카오 엔터랑의 뭐 시너지 효과 등등이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어찌됐든 이제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 올라간 상황이고 네.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거품이 좀 꺼진 상황이지만은 이제부터는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뭐 리오프닝 효과 뭐 등등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거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카카오가 그냥 좀 엔터를 뭘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인수를 했다 그러면은 네. SM 주가는 그렇게 좋지 않을 거고 아니면 SM 나름대로의 좀 성장 동력으로 된다 그러면 좀 좋겠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지켜봐야 될 단계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궁금해하는 점이 그 점이라 지금 여쭤봤고요. 과거에도 이런 그 주주 행동주의 혹은 그런 행동이 있었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제가 일단 과거 사례들을 부장님 자료에서 몇 개를 언급하고 거기서 찾아볼 수 있는 시사점을 얘기해 주세요. 소보린이 SK를 공격했을 땐 사회적으로 대단했습니다. 정말 적대적 M&A로 SK그룹이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굉장히 떠들썩했었고요. 또 그러니까 카라이칸이 KTNG를 공격했던 사례가 있었고 엘리엇이 이제 삼성물산 또 여러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 다 잊어버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어떤 건가요? 시사점 뭐냐면 네. 그냥 들어와서 나 먹겠다 들어온 게 아니라 네. 잘못된 부분이 있었죠. 뭐 분식하게 이명 계약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고치겠다고 들어왔는데 이제 들어오는 형태 자체가 예. 주가가 엄청 빠졌을 때 악의적으로 또 14.9% 정도 사면서 경영진을 바꿔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뭐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지배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요. 물론 그 주주 행동주의 펀드가 이제 저쪽 소보린 같은 경우는 9천억 차익을 먹고 나갔지만은 네. 어느 누군가 그걸 했어야 되는 거고 물론 악의적인 여러 가지 이제 그 실행상의 단계는 있었지만은 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회사가 분식회계 하고 그 다음에 임용 계약하고 너무나 잘못한 간행이었고 그것들을 고쳐면서 들어오겠다는 거는 하나의 이제 이렇게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워낙 지배구조가 취약한 구조에서 재벌들이 간행적으로 했던 거를 그나마 뭐 악의적이든 아니든 네, 경종을 좀 울렸던, 들어와서 오히려 그죠? 좀 지배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좀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또 강성구 펀드를 가진 KCGI가 이제 한진칼에 대한 그런 사례가 좀 있었고요. 근데 지나고 나면 누가 승자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보면 명분이 제일 중요하죠. 명분이. 네, 근데 네. 잘 뭐 들어올 때는 명분대로 들어왔지만은 네. 한진칼이 주가가 본격적으로 한 건 2020년 1월 달에 네. 그 조현아 전 부사장하고 그다음에 반도그룹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KCGI가 산자연합에 그렇죠. 맺으면서 네. 경영권 다툼이 있겠다고 그러면서 올라온 건데 그때는 명분이 많이 사라졌죠. 왜냐하면 2018년 10%대 주식을 사면서 들어올 때는 지배구조 악화, 그 땅콩 해양 사건 등등등으로 하면서 네. 했는데 네. 조현아 부사장하고 합의를 했다는 거는 땅콩 해양 사건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고 네. 무조건 경영권 다툼으로 해서 우리가 먹게 되면 좋겠다. 그런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주가는 오르고 기타 법인으로 반도그룹이 엄청나게 주식을 사면서 주가가 오르을 뿐이지 그때부터는 명분이 많이 사라진 상태였죠. 네, 결론적으로.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주 행동주의나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거버넌스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죠?
근데 사실은 할 얘기가 많아서 나중에 그 딥사이트 시간에 모셔가지고 깊게 얘기해 주시고요. 오늘은 마무리를 짧게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쭉 여러 행동주의와 관련된 과거 사례들, 최근 이슈들을 말씀했는데 지금 또 사실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서 혹은 이제 투자의 매매에 활용하면 좋을지 마무리 좀 해주세요. 계속 말씀드리면 지배 구조가 악화되고 주가가 계속 빠지는 기업 중에서 주주들이 대주주가 지분율이 낮은 기업들을 항상 지켜보시다가 네. 어느 정도 지금 주주 행동주의 펀드가 잘 되면서 또 돈이 또 그쪽 펀드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종목들을 많이 지켜보시면 어차피 이거는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시키겠다는 의미이고 기업 가치도 정상화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네. 기업들을 잘 살펴보셔갖고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 대응하시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남아 있는 쪽은 이제 온라인에서의 이제 JB 금융지주 같은데 또 DB하이텍, DB그룹 얘기가 좀 있습니다. 예, 주주 행동주의와 관련된 최근 이슈들 또 투자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될 포인트들 하이투자증권 이상원 부장님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